안녕하십니까? 금융구조화 평가본부 정혁진 실장입니다. 이번 웹캐스트에서는 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전면 개편된 지 10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업권을 대상으로 PF 구조조정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각 금융업권별 주요 이슈와 리스크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새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서 24년 9월 이후 전체 PF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유의 및 부실 우려로 분류된 사업장들에 대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PF 건전성 저하 리스크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근본 웹캐스트를 통해 금융업권 전반의 구조조정 진행 현황을 살펴보고 업종별로 PF 건전성의 향후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발표는 제2금융업권의 PF 구조조정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업권에 대해 구조조정이 건전성에 미친 영향과 잔여 리스크를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 적용 이후 금융권의 PF 익스포저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업권 전반적으로 PF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서 과거와 달리 금융기관들은 선별적으로 PF 자산을 취급하고 기존 PF의 사후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왼쪽 그림과 같이 24년 6월 대비 12월 기준으로 금융업권 전체 PF 익스포저가 14.2조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사업 완료나 정리 재구조화에 따른 PF 감소액이 신규 PF 취급액을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정리 재구조화를 통한 유의이하 익스포저 감소액은 6.5조 원으로 새롭게 유의이하로 전이된 4.7조 원을 상회했습니다. 이는 구조조정이 유의미하게 진척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정리 재구조화 실적이 금융당국의 24년 연내 목표치인 9.3조 원을 하회하고 있어 구조조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웹캐스트의 주제인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업권을 중심으로 건전성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캐피탈 자료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아 여신 전문 업권 전체 자료를 활용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는 전체 업권 자료로 당사 커버리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신 전문가 저축은행은 사업성이 저하된 여신 정리에 집중하면서 TF 익스포저가 감소했습니다.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여신 전문은 24년 6월 대비 12%, 저축은행은 16% 감소했습니다. 반면 증권업권은 감소입니다. 우측 그래프에서 증권업의 익스포저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1차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장 중에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유의 이하로 분류했던 사업장들이 통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증권업이 유의 이하 익스포저도 실질적으로는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건전성 영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사 유효 등급이 있는 키스 커버리지를 기준으로 새 업권의 건전성 변화를 살펴보면 신사업성 평가 기준 적용 후 모든 업권에서 건전성이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부실 여신의 본격적인 회수 정리로 모든 업권에서 유의이하 익스포저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위 그래프를 참고하면 회수 정리를 통한 유의이하 익스포저 감소폭은 캐피탈, 저축은행, 증권 순으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캐피탈은 24년 말까지 6월 기준 유의이하 익스포저의 45%를 감축했고
저축은행은 28%, 증권은 24%를 줄였습니다. 금융기관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정리 재구조화 계획에 따르면 누적기까지 전체 유의이하의 44.5%, 25년 상반기까지 77.5%, 25년 말까지 100%의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24년 실적을 보면 캐피탈은 계획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고 저축은행과 증권도 계획의 50% 이상을 달성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캐피탈사의 경우 일부 회사의 회수 및 정리 속도가 특별히 빠르게 나타나 업체별 구조조정 속도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당금 적립률은 업권 전반적으로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손실률이 더 클 수 있는 유의 이하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개선되었습니다. 모든 업권에서 유의 이하 익스포저가 감소하고 있지만 25년까지 비수도권 및 비주거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새롭게 유의 이하로 전이될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체적으로 위 그래프에서 점선 테두리 박스를 보시면 캐피탈은 기존 유의이하 잔액의 87%, 저축은행은 53%, 증권은 35%에 해당하는 규모가 추가로 유의이하로 전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새 업권 모두 기존 유의이하를 상당 수준 정리하더라도 새로운 전이로 인해 건전성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25년까지 기존 유의이하 여신을 신속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24년에 구조조정 속도를 유지한다면 건전성 지표를 방어할 수 있겠지만 현재 경기 부진 심화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아 구조조정 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추가 충당금 부담을 보면 개별 회사 차원에서는 수익성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으나 업권 전체로는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모두 추가 부담이 높지 않습니다. 향후 1년간 충당금 부담을 구체적으로 보면 증권업권은 기존 적립률을 1.6%포인트, 캐피탈은 1%포인트, 저축은행은 2.4%포인트 높이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증권과 저축은행은 추가 적립을 반영하는 경우 충당금 적립률이 키스 추정 손실률 수준에 이르러 중장기적으로도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캐피탈은 타업권 대비 충당금 적립률이 낮고 추가 적립을 감안해도 추정 손실률의 5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변제 순위가 타업권 대비 우위에 있고 LTV 정보 부족으로 추정 손실률이 높게 산출된 측면도 있지만 잠재적 충당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금융업권 전반에 걸쳐 유의할 점은 본 PF의 충당금 적립률이 키스 추정 손실률 대비 낮다는 점입니다. 특히 비분양형 및 분양 개시 전 본 PF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사업 성과 예측이나 부실화 감지가 어려워 이번 부실 전이 및 추가 충당금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방부동산, 비주거 분양형 물건, 그리고 물류센터 익스포저가 큰 회사들은 향후 충당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업권의 구조조정에 따른 건전성 변화와 잔여 리스크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는 과연 계획한 대로 구조조정이 가능할까 모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자료를 보니 생각보다 진전이 있어서 그것 자체가 저는 놀랍긴 합니다. 다만 캐피탈의 경우 키스 추정 손실률 대비 충당금 적립률이 타 업종 대비해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캐피탈의 키스 손실률 대비 충당금 적립률이
타업종 대비 낮은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키스 손실률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는 부동산 경기, 정부 정책, 부동산 금융 부실화 시나리오 하에서 경공매나 재구조화 등에 따른 손실률을 PF의 변제 순위에 따라 차등화하여 산출한 추정 손실률입니다. 캐피탈의 충당금 적립률이 낮은 것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캐피탈 업권은 PF 여신의 변제 순위가 타업권 대비 우위에 있습니다. 키스 손실률 산출 시 중순위와 후순위에 대해 손실률에 차등을 두지 않고 산출하는데 캐피탈은 증권사 대비 후순위 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둘째, 회계 기준의 차이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저축은행은 IFRS가 아닌 일반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대손 준비금을 활용할 수 없으며 감독 규정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기 때문에 충당금 설정률이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캐피탈은 IFRS를 적용하여 보다 유연한 충당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키스 손실률 산출 과정에서의 보수성도 영향을 미칩니다. 캐피탈의 경우 LTV 자료 확보가 어려워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했으며 이로 인해 키스 손실률 대비 충당금 적립률이 낮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업권별 충당금 적립률의 차이 수준을 고려할 때 당사는 캐피탈 업권의 잠재적 충당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PF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가 생각보다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금융권 PF 건전성이 다시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현재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TF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보면 금융업권 전체로 봤을 때 24년 6월 기준 유의 및 부실 우려 사업장 20.9조 원 중에서 12월까지 6.5조 원이 정리 또는 재구조화되었습니다. 이는 불과 6개월 만에 31%가 구조조정된 것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리 부분에서는 목표치인 4.7조 원 대비 94%인 4.5조 원을 달성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구조화 부분은 목표치 4.6조 원 중 2조 원만 완료되어 44%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으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재구조화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키스 커버리지 기준으로 캐피탈사는 지난 6개월간 기존 유의이하 여신의 45%를 감축했고 저축은행은 28%, 증권사는 23%를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 속도가 유지된다면 25년에 예상되는 신규 부실 발생분을 고려하더라도 이들 세 업종은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25년에는 캐피탈사의 경우 기존 유의이하 잔액의 87%, 저축은행은 53%, 증권사는 35%가 추가로 유의이하로 전지되는 것으로 예상되어 건전성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조조정 실적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를 고려할 때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재구조화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금융당국에서 필요시 경공매 등 정리계획을 재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부실 이연이 반복되면서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상황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